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은 어제 오후장에서도 살짝 이 멘트가 걱정이 됐었는데 이 오픈 AI의 CEO죠. 샘 올트만 한 IT 전문 매체와의 잡지 중 인터뷰 중에 이제 AI 거품, AI 버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물론 그 내용을 원어로 쭉 보면 뒤에 버블이어도 네. AI 기업들은 투자를 당분간 계속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오히려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시장은 이 뒷부분을 안 봤습니다. 우리는 AI 버블 속에 이 거품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네요.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게 AI 산업이 버블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부 이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AI 이슈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의 네. 이제 주가가 버블이고 조금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좀 흥분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거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단에서 보면 뭐 오픈 AI가 가장 지금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이제 초기에 보급됐던 시기하고 지금 AI가 이제 보급되는 시기를 보면 AI가 확산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이 초기 3년 동안에 사용자 숫자가 10% 미만이었는데 AI는 지금 챗GPT가 세상에 이제 출현하고 나서 3년 만에 65%가 넘는 이제 사용자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 자체에 대한 이제 우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샘 올트만이 옳은 얘기를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리지 않던 엔비디아 곱하기 2배짜리 주식을 사셔라. 그게 이제 4월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박살났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87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제가 엔비디아 제 차트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제 86달러, 87달러까지 빠졌어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184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3개월 만에. 2배가 훨씬 넘게 오른 그렇죠. 거잖아요. 110%.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 가장 높은 게 한 240달러 정도 이제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단기간 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금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평가를 한 거거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보다도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상승률로 따지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는 어제 또 조금 이슈가 있었죠. 네. 목표가 40달러도 고평가다 막 이런 평가가 좀 나오면서 오늘 9%나 급락을 했는데 팔란티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게 일봉인데요. 네.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몇 팔란티어입니다. 배가 올라갔는지 계산하기 더 어려울 정도로 6달러 하던 게 지금 190달러까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샘 올트만이 얘기하는 게 특히 미국 자본시장에 자금들이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고 특히나 방금 언급드렸던 이런 이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이슈에 이제 편승하면서 물론 제가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샘 올트만의 발언 자체를 AI 산업 자체에 대한 뭐 과열 버블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일부 기업들의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좀 경계성 발언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너무 지금 또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고 최근에 뭐 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화폐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함께. 리플이 네. 현물 ETF 승인이 또 지연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빠지고 리플도 7% 넘게 막 급락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미국이나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쏠려 있던 게 조금 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조금 이제 잦아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의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조정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가볼게요, 준호 매니저. 네. 가장 관심은 어쨌든 연관된 우리 SK 하이닉스 네. 것 같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솔루션 주식들 이어서 변압기 같은 AI 전력 인프라 이렇게 3섹터가 오늘 좀 약간 맞습니다. AI 버블에 크게 좀 이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 SK 하이닉스는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에 좀 이제 그렇습니다. 연동하죠. 연동이 되기 네. 때문에 결국 한 3% 정도의 어떤 이제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샘 알트만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 또 이제 잭슨 미팅을 앞두고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서 네.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차익 매물과 시장의 어떤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찬물을 좀
던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샘 알트만의 어떤 이제 발언들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AI의 어떤 이제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일부 기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 너무 지금 이제 거품이 좀 꼈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팔란티아 같은 경우가 네. 지금 퍼가 거의 700배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가 169배인데 지금 팔란티아가 700배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이제 팔란티아가 주가가 거의 10% 이상 조정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3%대 그리고 또 이제 테크 기업들과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AI의 어떤 상승을 가장 선도했던 또 SK 하이닉스도 오늘의 좀 하락은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오픈 AI는 앞으로 이제 수조 달러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그렇죠. 할 하겠다라고 것이다라고 여기 강조를 있었는데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 지금 한마디로 그냥 옥석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AI의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지만 그냥 AI만 붙는다고 기업명에 예전에 닷컴 때 버블 때처럼 어떤 AI만 붙는다고 AI 산업을 한다고 지금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옥석가리가 중요한 시점이고 오픈 AI는 계속해서 수조 달러 AI에 투자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게 닷컴 버블과 지금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닷컴 버블 때는 이제 돈을 빌려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AI 관련된 매출 그리고 견고한 이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닷컴 버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인터넷이랑 어떤 혁명이 이어졌던 것만큼 결국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과 그리고 또 이제 미래의 어떤 변화를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라는 거는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일부 기업들이 너무 과도한 고평가 그리고 이제 버블이 좀 끼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짚어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또 AI를 가장 선도했던 오픈 AI는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 이제 국내의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진다면 국내 우리 전력기기라든지 또 그리고 HBM 수요는 뭐 여전히 하이닉스도? 견고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이제 AI 같은 거품론 그리고 같은 잭슨홈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거의 AI의 아버지격인 샘 알트먼이 AI에 대한 어떤 거품이라는 어떤 발언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이제 단기 조정은 좀 피해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27일 실적과 입니다. 27일 날 엔비디아의 네. 어떤 비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또 숫자가 찍혔다는 걸 확인이 되면은 다시 이제 뭐 전력기기 또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한 테크 기업들도 저가 매수가 충분히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어떤 조정을 잘 이용하되 다만 네. 잭슨홈 미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잭슨홈 미팅까지 확인하고 다음 주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고 하이닉스 있습니다. 한번 기술적 네. 분석만 볼게요. 일단은 첩첩산중이기는 한데 맞습니다. 오늘 좀 3% 정도가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급으로. 맞아요. 어디서 오늘 좀 받지는 말자는 거죠? 네, 웬만하면은 네. 이제 왜냐면 잭슨 미팅을 또 앞두고 네. 있는 시점이고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꺾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보다는 어제 제가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도 종가까지 좀 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과 그리고 이번 주 후반 갈수록 또 잭슨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주 초반에 서서히 좀 안정을 엔비디아까지. 찾는 걸 확인하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또 테크 기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력기기는 데이터 센터 향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좀 모아갈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한테 네카오 좀 물어볼게요. 지금 네. 팔란티어 얘기를 했는데 팔란티어가 700배가 넘는 퍼였는데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퍼는 한 530배입니다. 530년치. 포워드 퍼도 네. 280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내년에 잘 나온다 쳐도 지금 거의 280년치를 반영을 하고 네. 있는데 우리 네카오는 말입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카오는 버블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마도 저는 그 샘 올트만이 발언을 하면서도 네. 약간 팔란티어를 좀 의식하면서 발언을 한 게 아닐까. 네. 실제 어저께 이제 시트런 리포트에서도 40달러도 과하다 뭐 이렇게 지금 네. 현재 주가가 막 19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네. 40달러도 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마도 이제 샘 올트만이 그걸 이어받아서 발언을 한 게 아닐까. 근데 실제로 이제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나면 네.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PR이 다 20배 미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상 뭐 고평가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멋쩍다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주가가 뭐 오른 게 있어야 뭐 고평가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6월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시 지금 하단으로 좀 수렴돼 있는 상태고 이번에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네이버는 뭐 원래부터 실적은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PER로 따져보면은 얘네들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프리를 안 줘요?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AI의 판도가 미중 이 양강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이제 중국 기업들 제외하고 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언급드리고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 브로드컴 거기에다가 이제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런 기업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 거의 전 세계 AI 이제 투자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빅7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AI 조류에서 우리 시장이 이제 소외되었고 이걸 이제 조금 엎을 수 있는 재료가 그나마 이제 6월 달에 소버린 AI라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 다시 주목을 조금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오히려 국내 증시가 정책적인 동력이 너무 또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다시 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사실상 어차피 지금 AI 시대는 분명히 도래를 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투자 사이클이지만 한 2년쯤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AI를 이제 쓰고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 예. 그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소버린 AI의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 광고뿐만 아니라 커머스 그리고 이제 AI와 모든 산업이 이제 융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언제 올라갈지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한 1, 2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더블 이상 수익도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미국 내 이제 글로벌 IB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제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미증시 중심의 이제 랠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물론 또 시티는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긴 예. 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 의견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 한 3년 동안에 그야말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한 미국 주식 시장을 이제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이제 가치 재평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외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이제 기업들 중에서 AI 랠리에 편승할 그렇죠. 수 있는 저평가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도 분명히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외에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네이버 카카오 충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저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우리의 네카오는 미국의 팔란티어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줬고요. 우리는 실적이 따박따박 찍힙니다. 여러분, 팔란티어가 지금 500배, 530배로 PR이 떨어졌는데 내년 실적 좋다고 막 하잖아요. 그거 반영해도 280배, 280년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랑 우리는 한 19배 되죠? 네. 우리 18배, 19배입니다. 이거는 버블 차이가 버블도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오늘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인 뷰를 또 이야기해 줬고요. 준호 매니저 이 속보를 지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됐건 먼저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이터가 약간 좀 통신사 중에서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곳이기는 한데 로이터 보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지분 투자해서 인텔을 이제 사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트럼프 정부입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투자하겠다. 아마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다른 매체들까지 나오면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뉴스고 실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그 대만의 TSMC가 중국하고랑 공격받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파운드리를 미국 본토에 오고 싶어 해서 인텔도 들어와라고 네. 했는데 TSMC 말을 안 듣고.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에도 미 정부가 투자한다. 이제 이게 좀 봐야 되지만 이게 맞다 혹은 이렇다면 어떻게 좀 펼쳐지나요? 정말 진짜 TSMC를 그냥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TSMC 거의 뭐 죽이기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인텔과 삼성전자를 띄워서 결국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예.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뭐 테일러 시에도 또 텍사스 오스틴에도 그렇죠. 지금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증설을 하고 있는 한다고 하고.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가 잘 돼야 지금 이제 미국 내의 어떤 테크 기업들이 어떤 공급망에도 차질을 빚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도 최근에 애플도 지금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로이터 통신은 우리가 썩 믿기에는 조금 네. 그동안은 많이 좀 많이 이제 우리를, 맞습니다. 네. 실망시키는 부분이 많지만 많죠. 결국 이젠 친밀성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텔과 또 삼성전자에도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투자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인텔만 지금 미국 정부에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투자와는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술력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테크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미국의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예.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투자,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테일러 시의 어떤 증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땐 정말 삼성전자와 국내 이제 파운드리 또 소부장 기업들은 정말 큰 호재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거의 지금 다 죽었던 막 파운드리 산업을 지금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있고 특히 뭐 테슬라와 애플 이번에 제대로 또 이제 수요 문제를 잡으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으로도 지금 네. 미국 내 기업들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 정부에서의 삼성전자 투자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국내에서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의 투심도 정말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이제 로이터 보도이기는 한데 이 약간 일리가 있는 게요. 인텔도 그 보조금 주기로 한 걸로 인텔 그렇죠. 지분 산 거잖아요. 우리 삼성한테도 지금 줄 돈이 있단 말입니다. 네. 7조 정도 맞습니다. 보조금. 그거를 이 파운드리 공장 증설로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이게 맞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훈풍도 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지금 딱 앵커님 예, 바로 예, 지적해주셨어요. 예.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인텔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처음에는 미국 정부 이제 트럼프가 인텔 지분을 막 직접 산다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보조금 주는 거를 그냥 지분 투자로 대체한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또 거의 나왔죠. 3조 가까이 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인텔이 7%인가 올랐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한 6조 후반대 거의 7조에 가까운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제가 한미 정상회담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투자 계획들도 발표가 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애플과 테슬라 고객사를 확보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수율이 좋아졌다, 3나노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방송용 용어는 아니지만 듣보자 고객사를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애플하고 테슬라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는 미국 내 공급망 안에서 TSMC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왜냐하면 TSMC는 지금 지속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가이나 압력을 받고 있고 용량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엔비디아 이제 가속기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용량이 지금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행정부가 만약에 보조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만 네.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지분 투자 형식으로 텍사스 이제 테일러 2공장에 지분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투자에 이제 좀 부담을 좀 줄이고 미국 행정부가 이제 참여하는 거니까 인정하고. 세제 지원부터 네. 해가지고 네. 텍사스 주가 얼마나 발벗고 나서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가 애플하고 테슬라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추가적인 AMD라든지 추가적인 고객사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건 미국 내 공급망 재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도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대만이 지진에도 취약하고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어깃장 내가지고 뭐 트럼프 임기 내에는 대만 침공 안 한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건 문제입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침공에 대한 이런 자극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시아 시장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기지가 편중되어 있다라는 네. 우려. 이거는 뭐 슈퍼 232조 이 얘기를 통해서 안보 차원의 문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미국 정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공장을 좀 잘 살려놓으면 향후 한 10년, 20년 동안에 그렇죠. 미국 내에서 네.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 나온 보도가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삼성전자 네. 파운드리 사업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그러면 파운드리 이제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든지 설비 투자, 선단 공정과 관련된 장비 소재 기업들은 또 중장기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셜하게는 밝히지 않았지만 항상 저 대만에 있는 TSMC가 좀 위태롭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전 세계 AI 뭐 반도체가 그냥 숫자 다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토에다가 좀 파운드리를 두고 싶은데 인텔은 역량이 안 되고 그나마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니까 요 이야기 지금 현재 프리마켓은 반응은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1%대 하락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오늘 이 보도가 맞는지 또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요. 뭐 여러분도 프리마켓 함께 보고 계시지만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좀 살릴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하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 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네. 국회에 가가지고 아마 그 맞습니다. 쇼츠라든가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짤이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 왜 그 얘기 안 하냐라고 막 추궁하니까 심사숙고 중이다. 맞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빠진다면 기존의 50억 유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걸 바이오랑 함께 얘기해 주죠. 어제 그냥 막 던지더라고요. 큰 손들이 맞습니다. 바이오를. 근데 장중에 이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게 단독 보도긴 하지만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된 강화 기준이 빠졌다라는 소식도 그겁니다. 나와줬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 오피셜하게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좀 이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실망했던 게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독소 조항 관련된 이슈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양도세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네.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 이것 또한 단독 보도긴 한데 지금 글로벌 IB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좀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을 팔아라는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단독 보도지만 JP 모건이나 이제 모건 스탠리 또 이제 일부 이제 관계자들이 지금 한국의 대거 방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한국이 증시를 밸류업하려고 하는 거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글로벌 IB 또 관계자들이 한국에 대거 이제 이례적으로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국내 증시에 좀 많이 유입이 되고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정말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어떤 민심을 이기는 정책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이 지금 2주째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9월 정기국회 전후로는 결국 실제로 이제 철회될 가능성이 여전히 그래도 하나의 희망의 불씨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틀 전에도 결국 외국인 중심으로 좀 매도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개인들은 지금 매수에 동참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 중심으로 지금 이제 패닉 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좀 정부 차원에서 그러게요. 이제 완화 조치가 나와줘야 네.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밀리면서 실제로 이제 8월 1일 날 시장이 급락이 하루에 4% 정도 밀렸잖아요. 그 흐름이 이제 꾸역꾸역 시장이 좀 올랐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라서 이제 요 양도세 관련된 또 이제 세제 개편안만 조금만 좀 철회거나 완화 국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투심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또 양도세에 또 민감했던 취약했던 섹터가 또 이제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그 흐름이 어제도 좀 조정 흐름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차원지 섹터가 그래도 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이미 좀 낙폭과대가 나아졌고 또 이제 AI와 크게 연동된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2차원지 섹터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와줬더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시장 여파로 같이 좀 억울하게 밀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2차원지 섹터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디 저는 오늘 중에 좀 확정을 네. 줘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10억이다라든가 50억이라든가 네, 어제 또 하니까 맞습니다. 기대를 지금 또 잔뜩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 좀 마지막 좀 한 줄기빛 대주주 50억 유지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우리가 조, 방, 원 이 세 가지 섹터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영민 매니저, 지금 네.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또 재료도 있는 가운데 네. HD 라인이요. HD 조선 쪽에서 지금 파업 예고가 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좀 함께 조선에 대한 좀 먹구름 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방원 종목들이 상반기 때 그야말로 우리 시장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지지했던 뭐 그야말로 주도업종 역할을 했었는데 하나씩 지금 악재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죠. 그렇죠. 방산도 지금 뭐 러우 전쟁 이제 뭐 또 평화회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평가에 대한 논란, 뭐 LIG 넥슨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고점 대비 지금 꽤 많이 조정을 받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뭐 네. 계약 뭐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되면서 또 폴란드 포기 급락세 네. 나타나고 네.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좀 조선도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특히 지금 노란봉투법이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24일이죠. 상황이어서 이건 뭐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건설 뭐 중공업 다 아마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특히 미 상공회의소에서도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을 좀 하고 실제 이제 마스가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뭐 파업을 해버리면 네, 이런 네. 우려까지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시장 버팀목 역할을 했던 조방원 종목들이 일제히 다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법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해가 굉장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기업 또 네.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거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잘 조화롭게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노란봉투법 통과하고는 별개로 이미 이제 주도업종 종목들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시작이 됐어요. 세제 개편안 이제 발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조방원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이제 투자자들 같은 큰손들이. 경우에는 이미 매도를 좀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어떤 외부 변수보다는 수급적인 이슈에서 이미 이제 단계적인 조정이 조금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당장 이번 주말에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한미 정상회담 간에서도 어쨌든 우리 정부가 미 정부하고 이제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마스가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정도는 저는 이제 충분히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를 좀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 다만 지금 뭐 주 후반에 또 잭슨홀 미팅 일정도 좀 있고 이러니까 이걸 없는 분들이 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카타르에서 또 LNG선 20선 이제 또 하반기 수주요? 때 네. 이제 발주를 한다라는 얘기들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엔진 관련된 하나엔진과 현대마린엔진 요 정도는 저는 분명히 이제 좀 상승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것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꼭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조방원 중에 그래도 저는 모멘텀이 가장 좀 강하게 살아있는 쪽은 그래도 조선업종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네. 정책적인 모멘텀이 아직도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전히 이 마스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있으니까. 또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댈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HD 현대에 관련한 또 노조의 파업이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총파업 예고. 이게 아마 24일 노란봉투법을 통과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하려고 하는데 네. 25일이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정상회담이란 말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부디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총파업으로 가게 되면 국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외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선주 투자에서 함께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방산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간밤에 유럽 쪽의 방산 기업들 요 주식들 급락이 나왔고 평화는 좋은 건데 이 러우 평화로 갈수록 네. 관상주 주권 자꾸만 빠집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러우 평화와는 무관하게 사실 이제 뭐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그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방산 섹터가 이제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러우 전쟁이 하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결국 이제 K 방산에 대한 어떤 무기 유럽발 팔리고. 수주가 많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평화 협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세론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거는 어쩌면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의견을 못 좁힌 부분은 결국 이제 뭐 나토 가입과 근데 나토 회원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또 이제 국가 안보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리고 이제 돈바스 지역을 지금 이제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젤렌스키는 아직까지 영토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일관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결국 평화 협정으로 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K 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3자 회담 또 그리고 또 이제 결국 평화 협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가 어쩌면 또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이미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어지고 또 중동 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국지전이나 어떤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이제 방산의 수요는 뭐 늘어날 수밖에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수주를 받고 있고 결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 전쟁은 사실 전쟁 전문가들은 거의 한 2달 안에 끝난다라고 전망했던 네.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지금 4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종전과 휴전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 그거와 별개로 K 방산의 어떤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베트남에도 지금 대규모 K9 자주포를 또 공급 계약 체결했던 만큼 또 중동 쪽에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시장 여파와 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을 때 지금의 하락을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그 이후에 뭐 세론이 나올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반발 매수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방패막이로 두고요. 트럼프도 너네는 나토 가입하지 마. 그랬더니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네. 트럼프한테 박수치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딱 막아주니까 이제 유럽 방산 네. 그렇게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참 우크라이나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앞으로 또 어떻게 판세 돌아가는지 보시고요. 원전주는 저희가 개장 때 따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바로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일발 가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야, 오늘 프리에 거의 뭐 지금 움직이는 촉토하죠? 거의 95%가 네. 지금 다 하락하고 네. 있는 상황. 저는 오늘은 절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절대 집어던지시면 안 된다. 매도하지 마라. 네, 오히려 시가가 좀 저가 부근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ADR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우리 시장이 별 이유 없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과매도 구간까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미국발 악재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프리에서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중에 저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은 기계적으로라도 분명히 이제 하단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먼저 조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이래저래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조방원도 안 좋고 반도체도 빠지고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펩트론이나 삼천당제약, 올릭스 이렇게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네. 또 이쪽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좀 개별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CJ ENM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에요. 방송 콘텐츠, 미디어 플랫폼, 뭐 티빙도 운영하는 네. 사업자이기도 하고 또 영화 쪽도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각종 드라마 그리고 TVN 채널도 이제 네. CJ ENM이 운영하고 있죠. 이번 주에 빌 게이츠가 방한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빌 게이츠가 그 TVN에서 방영되는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대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주목할 만한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실제로 CJ ENM이 이번 이제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죠. 실적이 이제 네, 턴어라운드가 네.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286억. 지금 보시면은 수익성이 형편없잖아요. 매출이 1조 3천억인데 영업이 286억이면 계산해 보시면은 뭐 영업 마진이 정말 너무 이제 좀 빈약하다. 2천억 아닙니다. 네. 너무 좀 빈약하다. 네. 그러나 사실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영화 사업도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고 특히 티빙 쪽이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OTT에 이제 대항을 한번 넷플릭스. 해보겠다 이러면서 웨이브 티빙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접속자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컨텐츠 보강하려면 돈은 많이 써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어렵죠. 접속하는 유저들이 네. 이제 적다 보니까 사실 광고 매출도 썩 그렇게 나오질 않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티빙 쪽에서 나오는 적자도 점점 이제 축소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매출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상반기에만 이제 티빙 쪽에서 한 247억 원 정도의 이제 광고 매출이 좀 나왔고요. 하반기에는 이게 조금 더 늘어나서 350억대 이제 수준으로. 그러면 월별로 따지면 적자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든다. 그래서 3분기 통틀어서 한 11억 원 정도 적자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좀 알튼이라고 할 수 있는 티빙의 티빙이. 적자가 빠르게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영화 쪽 보면 우리나라 뭐 영화 산업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화 산업이 침체예요. 극장 영화죠. 네, 극장 영화 네. 이제 보러 가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4,000원인데 통신사 할인이나 뭐나 뭐 이런 거 하더라도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 돈을 보고 볼 바에 그냥 집에서 집에 넷플릭스 넷플. 보겠다 막 이런 이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영화에서 봐야 되는 대작, 극장에서 봐야 되는 대작이 아니고서는 극장을 많이 안 가시는 게 이제 트렌드가 좀 돼버렸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정말 좀 관심이 가는 또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이영원 배우가 이제 주연을 네. 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제 영화가 하반기 때 이제 재개봉을 할 예정. 요게 이제 CJ E&M이 이제 투자 배급을 진행을 할 배급까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엑시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900만 명이 넘게 본 예. 코미디 영화잖아요. 엑시트에 이제 이상훈 감독이 차기작으로 지금 이제 준비한 악마가 이사 왔다라는 것도 하반기 때 이제 개봉이 예정되어 있어. 요 두 개 정도는 분명히 좀 흥행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예.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영화 쪽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보도 중국의 이제 방송 총국에서 컨텐츠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움직임.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영화 드라마 이제 상영이 좀 가능해질 가능성이 좀 생겼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어쨌든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 영화는 중국 기업들이 리메이크 자체도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리메이크 제한을 풀어준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나 드라마들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불법적으로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무진장 많이 보고 네네. 그랬었거든요.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거는 네. 중국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좀 높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중국판으로 리메이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권만 가지고도 상당한 매출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펜엔터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펜엔터까지. 주가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CJ E&M이 대주주예요. CJ E&M이 지분을 지금 54%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공통적으로 이제 중국 사업에서도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뭐 온갖 좀 시끄러운 또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CJ E&M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좀 준비해왔는데 EV에빗 요거 좀 분석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EV에빗이라는 게 사실 현금성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업 흐름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이제 비교 평가해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요 라인을 좀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이제 칠해 놓은 게 EV에빗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EV에빗 라인보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자산 가치나 저평가네요. 네. 현금 흐름에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CJ E&M 충분히 좀 저평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위치다.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0원 정도를 그냥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프리에서 한 2%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 77,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좀 설정을 좀 하시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요거는 조금 중기 관점으로 9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고심 끝에 CJ E&M으로 향했습니다. 뭐 첫 번째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게 네. K 컨텐츠까지 온 부분도 하나 있고 표를 또 주셨지만은 에비타 자체가 나쁘지만 그 나쁜 것보다도 주가가 주가가 더 떨어져 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저평가에 대한 매력 부분도 오늘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되는데 준호 매니저도 오늘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어디로 향할지. 근데 어제 이제 한알령 해제의 어떤 수순이 중국. 조금 밟히면서 또 특히나 이제 또 해외 드라마가 또 황금 시간대에 편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 중국이 이제 확실하게 한알령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풀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엔터 섹터도 대형 엔터가 아니라 오히려 좀 소형 엔터사들이 이제 먼저 좀 움직였다는 점을 봤을 때 저도 소형 영화, 또 애니메이션 제작사 한 기업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캐데헌. 맞습니다. 네. 이제 캐데헌의 어떤 열풍으로 특히 K 애니메이션의 어떤 열풍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역대 지금 이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중에 영화 중에선 당연히 1등이고요. 뭐 애니메이션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역대 지금 이제 영화 부분 1등이 사실 레드 로티스인데 그게 지금 2억 3,090만 정도의 지금 이제 시청률이 나왔는데요. 결국 지금 2등입니다. 캐데헌이 지금 1억 8,460만으로 지금 이제 역대 넷플릭스 시청자 수 지금 2위고 이게 지난주 집계한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 다음 주 안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영화 부분 1등이 캐데헌이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신드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K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기획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그냥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와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 세계사와 다 지금 합작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을 이제 글로벌 3대 OTT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2019년도에 넷플릭스에도 지금 미국의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최근에 이제 디즈니와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블이라든지 다양한 100여 편의 어떤 작품들을 지금 웹툰화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뭐 새로운 작품들도 만들고 근데 최근에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거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대부분 나와주고 아니에요,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네. 결국에 지금 이제 네이버와 사실 지금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이미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자회사인 그 스튜디오 N과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업인 토에이 애니메이션 그룹과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의 지금 이제 IP라고 할 수 있는 고수 시리즈에 결국 애니메이션 관련된 제작 협력의 MOU를 체결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이버가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지금 마블이나 다양한 디즈니 IP로 새로운 어떤 웹툰들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 또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와 애니메이션화 된다고 하면은 결국 스튜디오 미르와 네이버가 손잡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고수 시리즈로 스튜디오 미르와 네이버가 손잡았던 이력이 있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의 열풍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즈니와 손잡은 네이버, 그래서 그 웹툰을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화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스튜디오 미르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이제 K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제작사인 스튜디오 미르를 탑픽점으로 들고 가봤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캐대언 관계자들의 네. 미팅 만남도 있었고 방금 준호 매니저가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네이버 웹툰과의 요 계약이 맞습니다. 있고 네이버 웹툰은 또 디즈니와 계약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스튜디오 미래의 그 다음 작, 맞습니다. 그 다음 후속작도 기대가 되는 또 그런 프리미엄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 일단 미러.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가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예. 4,955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5,95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4,2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스튜디오 미러, 앞서 영민 매니저는 CJ ENM입니다. 오늘 힘든 장입니다. 두 가지 재료 한번 보고 가죠. 첫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미 정부가 네. 삼성전자에 지분을 투자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대주주 네, 양도세 양도세. 50억을 좀 오늘 중에 좀 이야기하는 이걸로 좀 판을 좀 한번 좀 바꿔보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